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요즘 들리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뉴스들을 보다 보면 이 분산자 개편안을 논의를 해볼 것이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네. 규제 지역 해제를 할 것이다, 이런 네.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이 분산제는 저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규제 지역 네. 해제를 할 것이냐, 이 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규제 지역 정말 많잖아요. 네. 이 규제 지역이 정말 해제가 될 것이냐, 이런 의문점을 좀 많이 갖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사실 규제 지역은 이제 논의는 아마 지금 해제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정부에서는 이런 이제 요청들을 받고 진짜 이제 해제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규제 지역 해제에 관한 논의는 수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반기별로.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6월 말에 하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결론이 나서 해제되는 지역이 나온다. 해제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그런다면 이제 7월 초에 나올 겁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소장님. 그렇죠. 이제 네. 이제 본격적인 아마 논의가 들어갈 시점인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네. 짚어볼 게 네. 진짜 이게 논의가 될 것이다 하면 네. 어떤 지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좀 주시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지금 어떤 지역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사실 규제 지역 해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간 지역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데가 이제 바로 대구, 그 다음에 뭐 세종, 그 다음에 뭐 청주도 있고 마산도 있고 여러 많아요. 군데가 있습니다. 네. 유력시 되는 도시들이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바로 대구죠. 그리고 이제 세종 정도. 네. 나머지는 약간 해줄까 말까 뭐 이런 정도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필요성을 많이는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들을 보면 또 대구, 세종 얘기가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네네. 만약에 네. 대구와 세종이 이 조정지역 대상에서 해제가 된다면 네네. 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규제 지역 해제가 되면 도대체 규제 지역이 구체적인 규제가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지 그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그렇죠. 막 전부 다 나열하면서 짚어보기는 어렵고 대략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제가 되면 뭐가 달라질지. 네, 네. 네, 그걸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사실 이제 규제 지역이 되면 대부분은 이제 그 대출과 그다음에 세금이 이제 과해지거든요. 그래서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가장 크죠. 대출과 세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중과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세금 부분이 중과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가 첫 번째가 이제 중과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2주택부터는 원래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가격대별로 1%대에서 3%대로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과가 됨으로 인해서 8%, 12%가 늘어나게 돼요. 그렇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2주택까지는 8%까지는 안 물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중과되면서 살 때 부담이 엄청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양도세도 중과가 들어가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의 이제 다주택자들은 추가로 20에서 30%씩 가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2주택부터 중과가 빡 받으니까 그렇죠. 매수세를 확 떨어뜨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같은 경우는 LTV, DSR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규제 지역이 아닌 데 같은 경우는 좀 느슨하게 대출 규정이 어느 정도 여유롭게 이제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데 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심지어는 1주택자한테도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조정 대상 지역이기만 해도 네. 이 돈 단위가 확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네, 취득세 중과를 풀어주고 뭐 보유세를 내려주고 이런 거 구체적인 세금 하나씩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조정 대상 지역 하나 딱 해제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풀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이전에 한번 부산이 묶였었다가 해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만약 대구와 세종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네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쉽게 규제 대상 지역에서 쉽게 풀어주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중간에 부산을 규제 지역에서 풀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폭등이었어요. 네. 폭등이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점에 각 지역에서 많은 요구들이 빗발치듯이 이제 상소문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딱 이렇게 보고 이 지역의 규제 허하노라 이렇게 규제 완화를 허하노라 이렇게 되고 나서 결과가 폭등으로 간다면 네. 그 지역 주민들은 집 가진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네. 나머지 사람들이 굉장한 비판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더 상승에 불을 붙었다. 약간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전 사례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쯤이면 충분히 해제를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겠지만 네. 사실 몇 년 안 됐거든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때 시장과 지금 또 확인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해제가 됐을 때도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긴 네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사실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높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예,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보냐면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일종의 거의 부산만 침체되어 있었어요. 서울, 경기도 시장은 거의 화랑이었고 대구도 그때까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의 유일하게 부산만 침체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얘만 침체되어 있으니까 얘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해제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제를 했더니 폭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시장 상황이 다른 게 서울 수도권 시장이 지금 침체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대구는 완전 지금 미분양 전국에서 가장 하락이 심한 지역이죠. 세종도 좀 하락이 좀 심한 지역이고 그때 당시는 금리가 저금리 상황이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제 점점 올라가는 고금리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또 많이 불리던 시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이 점점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외 주변 여건이 상승을 뒷받침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이 그때의 부산과 굉장히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까 말씀하셨던 요인들로 인해서 네. 뭔가 해제가 되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하고 대구를 지금 동일선상에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게 부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만 해도 주변 여건이 다 상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어졌다라는 거고 지금은 대구를 비롯한 세종 그리고 서울 지역 전반이 이제 침체기로 지금 넘어섰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시켜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다. 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면 부산처럼 폭등할 것이냐, 아니면 바람대로 어느 정도 하락으로 더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진단이 필요할 건데. 참 중요한 게 이 한간의 투자자들은 만약에 대구가 해제가 되기만 네. 하면 나는 네. 달려가겠다. 네.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많죠. 왜냐하면 부산을 알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진짜 그렇게 될지를 네.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주변 시장 여건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네. 저금리 상황과 유동성이 막 늘어나는 상황이면 대출이나 세금 이런 것들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투자 여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부풀어 오르고 다주택자의 그 양도세 중과나 이런 걸로 묶였던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는데 주변 상승 여력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놓거든요. 내놓더라도 호가를 비싸게 부르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침체 상황이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호가를 높이면서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이제 변수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대구 상황은 쉽게 상승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대구는 해제가 되어도 네. 쉽게 상승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 어떤 그러니까 요인 뭐냐면 때문에 그럴까요? 네. 부산 같은 경우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외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갔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있던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막 사고 그런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같이 받쳐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폭등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왜 그런 흐름을 좀 예상하기가 어렵냐. 문제는 외지 투자자들이 나오는데 외지 투자자들이 분명히 이제 들어가긴 할 거예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일단 미분양들이 한꺼번에 해소가 되지 않으면 수차적으로 해소되는 것과 미분양이 지금 누적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대구 지역에서는 신규 현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엄청 많습니다. 지금 3만 가구 이상의 분양 예정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3만 가구가 얼마만큼 많냐? 서울에 지금 분양 예정 물량이 3만 가구가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인구 자체가 지금 5배가 서울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분양 물량도 5배가 서울이 많아야 되는데 대구가 지금 5배 이상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인구 대비로 따지면 25배에 가까운 누적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미분양이 계속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 신규 현장에서는 미분양이 생기고 있고 투자자들이 와서 기존 미분양을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숫자가 얼마가 되냐면 한꺼번에 10,000명 이상들이 쏟아져 와야 한꺼번에. 제가 분양 현장에서 겪어본 바로 하면은 한꺼번에냐 순차적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절대적인 양도 많고. 이 신규 현장에서 미분양이 안 생기려면 순식간에 미분양이 확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져야 돼요. 네. 그리고 점점 이 신규 현장의 경쟁률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기존 미분양뿐만 아니고 기존 청약에도 몰려야 되거든요. 지방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 눈 네. 이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약간 선진입의 개념이 강하고요. 네.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면서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나 어떤 상황이 보여지면 그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와서 미분양된 것들을 눈에 띄게 네. 사줘야 기본 실거주자들이 이제 그렇죠. 들어간다. 근데 자, 청약이라는 건요. 1순위는 누구냐면 항상 그 지역 주민이에요. 그렇죠. 당이죠. 그 지역 주민들의 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미분양은 해소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무리 외지 투자자들이 와도 그 당해 지역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외지 투자자들은 줍줍으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네. 청약 1순위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물론 뭐 지역마다 청약 순위가 이제 바뀌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1순위는 지역 주민들한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심리가 호전되지 않으면 완전히 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문제는 근 1년 넘게 지금 침체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들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오를까? 이런 의문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동안 계속 누적된 미분양도 있으니까 네. 이게 또 쉽게 그게 들어서지 굉장히 않을 것 같아요. 급속도로 늘었어요. 그러게요. 네, 맞아요. 굉장히 빨리 늘었단 말이죠. 올 초만 해도 대구의 미분양이 2,000 가구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7,000 가구 정도 된단 말이에요. 참 눈덩이처럼 불어나네요. 겁나 이거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심리가 침체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살아나긴 할 거란 말이죠. 살아났을 때 상승으로 연결이 될 거냐. 이걸 하려면 뭘 하냐면 두 시장 자체를 다 올려야 돼요. 지금은 청약 시장만 얘기했잖아요. 네. 청약 시장만 해제돼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일반 시장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투자자들이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몰려야 돼요. 근데 그러네요. 만약에 이 미분양 시장에만 모여서 미분양이 좀 해소되는 듯 하는데 아직도 일반 주택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얘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심리는 다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약에서 미분양이 또 생겨요. 그러면 새로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또 사야 되거든. 계속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도 반복해서 사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먼저 진입했던 사람이 쉽게 포기해버려요. 더 큰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지 투자자들이 왔을 때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투자자들의 힘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산 때는 저금리, 유동성 이런 것들이 뒷받침을 해줬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더 받아서 살 수도 있고 분양권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외지 투자자들은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 또 살 때는 완전히 해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 투자를 풀어준 건 아니잖아요. 네. 분양권도 가구세에 또 포함이 네. 되니까 여력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직 남아있는 규제들이 발목을 잡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처럼 투자 열기가 막 확 일어나거나 이러면서 살아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이게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가장 지금 물망이 오르는 지역이 대구, 세종이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대구가 진짜 해제가 된다면 이 부산처럼 딱 시장이 상승이 될 것인가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 전과 지금 시장은 다르고 또 주변 여건 또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네. 쉽게 상승은 되지 않을 거다. 또 세종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세종은 참 조금 어려운 지역이긴 해요. 네, 세종이 이제 미분양이 없어요. 세종은 지금 미분양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보다는 사실은 여건이 좋은 편이에요. 저는 두 지역이 지금 다 약간 하락 분위기여서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게 뭐냐면, 자,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동시에 똑같은 지역으로 출동을 한다라고 볼게요. 네. 그럼 대구에 10,000명이 가고 세종이 10,000명이 간다. 그러면은 어디가 오를 확률이 높냐? 세종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문제가 뭐냐면 이 두 시장, 나눠져 있는 분양 시장과 일반 시장을 동시에 올리지 않으면 올라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분양 시장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분양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시장만 네, 하면 일반 된다. 시장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뭔가 집중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힘이 분산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게. 자, 일반 시장에 사실 힘이 더 크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일반 시장을 막 끌어올린다. 그렇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잠깐 좀. 저는 솔직히 네. 세종은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네, 네. 같이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같이 또 상승하지 않겠냐, 네. 아니면 하락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예상이.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접 지역인 대전에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전이 이제 또 약간 지금 하락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영향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을 보면 서울시장이 있고 수도권 시장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따로 보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시간차만 생기지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거든요. 한 시장으로 본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세종과 대전을 이제 한 시장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떨어져서 약간 연관을 주는 시장이냐는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세종은 상승장만 이제 지금 겪어온 상황이에요. 대전도 이제 세종의 영향을 받는 구간은 한 구간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한 사이클을 다 겪어봐야 영향을 줄지 안 줄지를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간접 영향을 서로 주고 있는데 한 시장으로 볼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연구의 시간적인 요인이 좀 남아있다.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한 사이클로 돌아가느냐로 따지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예상을 해보면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만 이제 세종시장만 일단 딱 본다라면 미분양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시장만 가지고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대구보다는 좀 시장 상황이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정을 해봤을 때 진짜 해제가 된다 네. 하면 대구는 상승 여력이 크지 않지만 세종은 그래도 대구보다는 좀 클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게 있는데 이제 대전시장이 세종의 영향을 받을 건지 네. 아니면 대전의 하락 영향을 세종이 받아서 덜 올라갈 건지 이거는 저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네요. 네. 이게 세종만 딱 떼어 보기에도 대전이랑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 네. 아무튼 오늘 시간은 진짜 이 규제 지역 완화 해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이 정책자가 정말 풀어줄 것이냐.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소장님 입장에서는 네. 이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해줄 것 같은가요?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네, 어려우니까 네. 소장님께 하겠죠. 네. 제가 만약에 정책 담당자라면 네. 지금은 풀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지금은 거죠?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대구라든지 세종을 좀 진단을 해봤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대구도 사실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전국에 있는 사실 보면 지금 투자 클럽이나 이런 데들 카페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구 선진입에 관한 공부 그다음에 강의, 뭐 지금 토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제됐을 때 이 대구로 선진입할 투자자들이 몇 명이 될지 사실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거냐 있을 거냐가 아니라 있는데 얼마나 있을 그렇죠. 거냐. 얼마나 많을 거냐. 진짜 네.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숫자가 내려가서 일반 시장까지 끌어올린다라면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책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타격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모험을 하진 않을 거다. 네. 약간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본다라면 이렇게 보면 되죠. 이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인지도나 그다음에 인기 아니면 다른 정책을 수행할 때 이게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본다라면 저는 지금 규제 지역을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서 다른 정책들 경제라든지 외교, 국방 이런 데 정책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네, 또 그렇게 본다라면 그러네요. 저는 여기서 자꾸 변수를 가지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정책자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네. 저희는 딱 부동산 한 분야만 봤는데 네. 소장님이 정책자 입장에서 넓게 봤을 때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 거다. 지금 이렇게 모험을 그렇죠. 하면서까지. 지금 만약에 해줬을 때 상승이 일어나면 이게 상승이 안 일어나도 부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제를 안 해주면 안 해줬을 때에 가장 부담되는 거는 반발이거든요. 네.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인데 정권 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반발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6개월마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지를 약간 주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당장 안 하지만 6개월 뒤에 다시 판단을 해보겠다. 이렇게 되면 반발을 뒤로 미룰 수는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6개월 뒤에 시장이 조금 더 침체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영향력이 조금 더 약해졌다. 그럴 때 풀어주는 게 이제 훨씬 더. 6개월에 한 번씩 논의가 된다는 게 그렇게 또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 네, 카드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규제 지역을 해제할 것이냐에 네네.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